잘생겼어요. 너무 이게 정직하시다.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찬 공연장은 늘 찬란해 보인다. 그러나 그 중심에 서는 사람에게 무대는 언제나 빛나는 공간이지만은 않다. 성악가 임형주에게 무대는 삶을 지탱하는 이유이자 동시에 가장 투자를 했고요. 특수관계로 부모가 아니라면 아마 이 제작자는 없었을 거예요. 극복하기 어려운 두려움의 장소였다. 최근 방송된 아빠하고 나하고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된 그의 이야기는 화려한 이력 뒤에 감춰져 있던 지난 10년의 시간을 조용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가 오랫동안 견뎌온 것은 바로 무대 공포증이었다. 무대 공포증은 흔히 말하는 긴장이나 떨림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수많은 시선이 집중되는 순간 숨이 막히듯 가빠지고 심장박동은 스스로 발표했을 때는 삼성 영상사업단이라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99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진다. 머릿속은 텅 빈 상태가 되고 익숙했던 음정과 가사조차 한순간에 사라진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증상이 단순한 심리 상태가 아니라 압박감과 트라우마, 강한 완벽주의 성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무엇보다 이 질환은 치료를 통해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관리하며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특성을 지닌다. 임형주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세계 유수의 무대에서 기립박수를 받아온 성악가이자 국내외를 넘나들며 활발히 활동해온 인물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무대에 익숙하고 긴장과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의 그는 전혀 다른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다. 공연을 앞두고 그는 늘 혼자만의 보이는 곳에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준비 시간을 길게 가져야 했다. 호흡을 반복해 정리하고 최악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떠올리며 스스로를 진정시키지 않으면 무대에 오를 수 없었다. 가장 가혹했던 현실은 이 병에 뚜렷한 해답이 없다는 점이었다. 병원을 찾았을 때 돌아온 결론은 단순하면서도 냉정했다.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스스로 조절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이는 곧 임형주가 앞으로도 무대에 설 때마다 같은 공포와 마주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노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두려움 또한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존재였다. 이 사실은 가족에게도 깊은 상처로 남았다. 특히 어머니에게 아들의 고통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무대 위에서 늘 담담하고 단단해 보이던 아들이 먹으려고 너를 50억을 주는 건데 어머님 되게 현명하세요. 선견지명이 있어서. 사실은 매번 무대 앞에서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는 진실은 가족의 마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방송 촬영 현장에서는 그 감정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났고 분위기는 한순간에 가라앉았다. 결국 제작진이 촬영을 잠시 중단할 정도로 현장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임형주가 선택한 방식은 도망이 아니었다. 그는 무대 공포증을 없애려 애쓰는 대신 그것을 받아들이고 공존하는 길을 택했다. 공연을 앞두고는 며칠 전부터 생활 리듬을 철저히 관리했고 무대 직전에는 외부 자극을 최대한 차단하며 자신만의 루틴을 반복했다. 이는 두려움을 지우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두려움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도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단련하는 과정이었다. 여운을 동시에 남기고 있다. 무대 위에서는 언제나 단단하고 절제된 모습으로 노래해온 성악가 임형주. 쩝쩝대지 말고. 나중에 최대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가빠하고 나하고를 통해 공개된 임형주 가족의 이야기가 시청자들에게 깊은 충격과 항속이라는 단어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부친은 약 5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했지만 카메라가 비춘 그의 가족사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 복잡하고 무거운 선택의 연속이었다. 이번 방송에서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장면은
이명주의 부친이 꺼낸 하나만 먹어요. 맞습니다. 가 아닌 삶의 방향과 가족의 질서를 다시 정의해야 하는 선택이 요구된 것이다. 상속 제한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경제적 안정이 안가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단, 그 제안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조건이 함께 따라붙었다. 단순한 재산 분배의 문제가 교수님은 왜 안 드세요? 저는 내부의 오래된 갈등과 감정의 골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재산이라는 현실적인 요소가 등장하는 순간, 감정은 더욱 날카롭게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이상이었다. 그것은 아버지로서의 존재감, 가문의 연속성, 그리고 아들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응축된 메시지였다. 그러나 이 제안은 동시에 가족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이 선택은 단순한 편 가르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유지해온 가족의 균형이 상황에서 어머니의 입장은 더욱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형태로 드러났다. 그는 아들에게 부모 중 한 사람을 선택하라는 요구를 내놓으며 더 이상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어느 쪽도 쉽게 외면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예술가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살아온 그의 인생은 늘 타인의 기대와 자신의 신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완전히 무너질 수 있음을 의미했다. 이명주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 한쪽에는 아버지의 제안과 책임, 다른 한쪽에는 어머니의 상처와 요구가 놓여 있었다. 재산의 규모나 조건 자체보다 그로 인해 가족이 다시 상처를 입게 될 가능성을 더 크게 바라보고 있었다. 상속이라는 단어가 가족을 갈라놓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인식 과정의 연속이었지만 이번 선택은 그 무게가 전혀 다른 차원에 있었다. 방송을 통해 드러난 이명주의 태도는 조심스럽고 절제돼 있었다. 그는 강한 인상을 남긴 이유는 이 이야기가 특정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모의 기대, 자식의 선택, 그리고 돈이라는 현실적인 요소가 얽히는 순간 많은 가정이 비스틱은 오히려 재산보다 관계를 우선시하는 가치관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첫 번째 옷이 항상 입는 검정색 턱시도. 저분 누구세요? 이 장면이 시청자들에게 강인 관계의 회복이라고 지적한다. 재산은 분배할 수 있지만 한번 끊어진 신뢰와 감정은 되돌리기 어렵게 한 갈등을 경험한다. 다만 이명주의 가족사는 그 갈등이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났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의 강요가